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긴 할 건데 오늘 전화가 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내 개인회생은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접수가 되는데 지금 오늘 채권자가 전화가 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하시는 채무자들은 전화가 와도 적당히 잘 받아 넘기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돌입하는데 근데 머릿속이 하얗다. 채권자가 전화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 테니까 채권자가 전화가 올 때마다 적절한 상황에 맞게 몇 가지를 섞어가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안 받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전화가 오면 그게 불편하면 전화를 안 받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대신 전화를 안 받으면 채권자가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추심 행위에 돌입한다거나 법적 절차를 돌입한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나는 전화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수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했지만 이거 전화 안 받아서 큰일 생긴 사람도 못 봤거든요. 어차피 여러분이 상담하고 접수되는 데는 불과 한 2주일 사이면 금방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곧 접수될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내일 줄게 곧 줄게 이렇게 버티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돈 빌리고 있다, 친구한테 돈 빌리고 있다, 금방 빌려서 돈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루 이틀만 시간 좀 끄셔가지고 그 다음에 접수해서 금지명령 받아버리면 되니까 내가 곧 접수가 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버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냥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뭐 집을 팔려고 내놨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리되지 못한 채권 채무 문제가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한 달 이상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맡겼다, 곧 사건 번호가 나오니까 나오면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 중인데 신청 직전인 지금 변제하면 그게 편파 변제가 돼서 오히려 법원이 변제를 받은 채권자에게 법률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인 나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직원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 명령이 나오면 자기가 추심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내가 개인회생 준비 중이다, 곧 접수된다 그러면 사건 번호 한번 불러보라고.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알아만 보고 접수를 안 하고 진행도 안 해놓고 개인회생을 접수했다, 너 이제 나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채무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건 번호를 반드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금 작성 중이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2주일만 있으면 사건 번호 바로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개인회생이 접수가 되고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 사건 번호를 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추심하는 직원들도 컴퓨터로 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사건 번호 입력하면 사건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접수된 걸 아니까 대부분 추심을 포기하게 되죠. 어차피 접수되고 3, 4일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금지 명령을 다 송달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추심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 채권자한테 사건 번호를 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식으로 덤비는 채권자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금융권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데 사채나 아니면 아주 그 말단에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심지어는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죽자고 덤벼서 돈 50만원, 100만원 더 받아가려고 눈을 뒤집고 덤빌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첫 번째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말을 하셔도 됩니다. 당당히 얘기해도 됩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회생법상 금지 명령이 나온 이후로는 추심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심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 사무실 바꿔줘도 됩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도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하고 통화하면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일이 참 많긴 한데요. 물론 뭐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긴 한데 채권자가 정 말을 못 알아먹으면 전화 통화에서 언성이라도 높여줘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금지 명령이 송달이 됐고 법률상 추심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배째라 덤비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하고 연결을 해서. 세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협박이든 강요든. 여러분은 채무자회생법상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그 밖에 여러분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제를 할 의무도 없고 그걸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죠, 채권자는. 개인회생 접수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게 맞는데 접수되고 금지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변제해줄 의무가 없고 오히려 마음대로 변제해주면 편파 변제 위험이 생겨서 여러분 개인회생 재판이 기각이 된다거나 청산가치가 반영이 된다거나 더 나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섯 번째는 요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데 금지 명령 하루 이틀 더 빨리 나오면 안 되냐고 채권자 피곤하다고 부탁을 하고
닥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한 달 빨리 신청을 하세요. 내가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이 슬금슬금 전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연체 한두 달 되기 시작하면 전화가 미친듯이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미 연체가 다 되고 물을 다 엎지른 다음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금지명령 하루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냐 요걸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한 달 일찍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연체되기 전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여러분 받는 월급하고 내가 받는 월급이 200인데 내 생활비하고 이자, 카드값, 원리금 변동 상환이 250을 넘는다.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이번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언젠가는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죠. 연체되기 전에 서류 준비해서 타이밍 딱 맞춰서 바로 신청서 집어던져서 금지명령 송달되게 만들면 굳이 피곤한 독촉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다 엎질러 놓고 연체 상태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그냥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그냥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버리세요. 자, 그래서 요 개인회생 재판을 해보면 좀 영업을 오래 하셨다거나 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채권자가 전화가 와도 뭐 그냥 그러려니 전화 받으면서 뭐 대충 미안하다고 시간 버티다가 접수 뽑고 금지명령 뽑아서 해결을 하시던데 이런 거 전화 받으면 머리가 하얗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금 몇 가지 멘트를 알려드렸으니까 요걸 좀 외우고 계시다가 적어놨다가 채권자 전화 오면 상황에 맞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여러분이 사무실에 일을 맡기고 금방 접수되고 금방 금지명령 나오니까 그거 며칠 안 걸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앞으로 내 상상의 독촉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상상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것이지 그 며칠 사이에 뭐 대단히 큰일이 생기거나 봉변을 당하는 채무자는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